아들, 밥 먹었어? 늦은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저는 주방에 앉아 라면 냄비를 비우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응, 이거 먹을게. 그날따라 아들의 목소리는 유난히 짧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입안 가득 라면을 넣은 채 고개만 끄덕이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대학 합격 통보를 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아이였거든요. 국립대 붙었어. 엄마 진짜 됐어. 와, 나 드디어 엄마한테 등록금 부담 안 시켜도 돼. 그렇게 말하며 폴짝폴짝 뛰던 아이가 지금은 눈을 피한 채 라면 국물만 들이키고 있었죠. 저는 무심히 물었습니다. 등록금 납부는 했니? 오늘까지라며.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다 먹고 나더니 입을 닦으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내일부터 알바 나갈게. 어? 갑자기? 그냥 조금이라도 모아야지. 용돈도 그렇고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등록금을 다 냈다면 굳이 내일부터 알바를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을 텐데 불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죠. 아들, 솔직히 말해봐. 등록금 다 냈어? 그 순간 아들은 그대로 식탁 앞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 나 사실 등록 못했어.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왜 못했어? 뭐가 문제야? 모자랐어. 등록금이 얼마? 50만 원. 그 말을 듣고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세상에, 단 50만 원 때문에 아이의 눈가는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되는 줄 알았어. 국가장학금이랑 학자금 대출까지 생각했으니까. 근데 아빠 이름으로 대출이 안 되더라. 신용이 좀 안 좋대.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사업 실패 이후로 카드 연체가 있었고 이제야 겨우 다시 일용직으로 일하며 조금씩 회복 중이었거든요. 아이 몰래 제 명의로 대출 알아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알아볼 걸 아들아, 왜 말 안 했어? 엄마도 힘들잖아. 나 때문에 또 뭘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늘 부족했지만 그래도 아이 하나는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마트 아르바이트도 하고 새벽에 신문 돌리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이 없어서 그 아이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아이 방으로 들어간 아들의 뒷모습은 여느 때보다도 작아 보였습니다. 불을 끄고 방문을 닫는 순간 저는 주방 의자에 주저앉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 돈 하나 못 만들어 놨을까? 50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도 500만 원도 아닌 고작 50만 원. 내가 조금만 더 아꼈다면? 지난달 병원비만 아니었으면. 아니, 저녁 반찬 하나라도 줄였더라면. 수백 번, 수천 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은행에 갔습니다. 예전에 쓰던 카드론 계좌를 조회해 보았고 예상대로 대출 한도는 0원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딸린 통신비, 공과금 이체가 연체됐거든요. 신용등급이 다시 떨어졌다는 안내 문자를 그제야 받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의 휴대폰을 몰래 보았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목록 맨 위에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혹시 30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나 지금 급해서 그런데 너무 미안해. 답장은 대부분 미안해. 나도 지금 좀 빠듯해였습니다. 그걸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가 나 몰래 얼마나 많은 곳에 손을 내밀었는지 그 흔적들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대학에 가고 싶었던 거죠. 그 주 주말 아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그 말이 얼마나 허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괜찮다고 말하는 아이지만 사실 누구보다 가고 싶었던 학교였습니다. 입시 끝나고 성적표 들고 와서 엄마, 드디어 우리도라며 웃던 모습이 아직 생생한데 그 웃음은 50만 원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서 같이 일하던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그 언니는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말했습니다. 너희 아들 대학 붙었다며? 응. 근데 왜 알바해? 그 순간 저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어요. 등록 못했어. 50만 원이 모자라서.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창피하다는 감정을 내려놓았습니다. 못난 부모라는 자책은 여전했지만 그 자책에만 갇혀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해 봄, 우리 아들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편의점과 공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다시 대학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저는 뒤늦게라도 다음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 맨 앞장엔 커다랗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50만 원. 이 돈 하나가 우리 아이의 청춘이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녁 10시에 출근해 아침 6시까지 꼬박 서 있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처음 며칠은 다녀와서도 멀쩡하던 아들이 3일째 되는 날부터는 말이 줄었습니다. 피곤하지? 괜찮아. 항상 똑같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기운은 하루하루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매일 정시에 나가 시간을 정확히 지켰고 늦은 밤 돌아오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아이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게 됐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책상 앞에 앉은 아들이 지하철 노선도와 자격증 교재를 보고 있었어요. 아직 안 잤어? 놀란 아들은 허둥지둥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공부 좀 하다가.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대학을 포기했어도 아이는 여전히 뭔가를 포기하지 않은 표정이었거든요. 며칠 뒤 편의점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드님, 참 성실하네요. 요즘 애들 중에 보기 드물어요. 손님한테 인사도 꼬박꼬박 하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울컥해졌습니다. 누구한테 칭찬 한번 제대로 못 듣던 아이였는데 이렇게 타인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말없이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어떤 손님이 나한테 그러더라. 너 대학생이지? 하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니요, 아니라고. 그랬더니 좀 민망하게 웃으면서 아, 요즘 대학생들은 다 알바하니까 이러셨어. 근데 말이야, 엄마. 그 말 듣는데 나 순간 울 뻔했어. 아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나 아직도 미련이 남은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말이 그 아이에겐 더 큰 부담이 될까봐 겁이 났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은 또 하나의 도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커말 자격증 따보려고 아무래도 뭐라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밤엔 알바, 낮엔 독학, 그렇게 바쁘고 치열한 시간을 아이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 즈음 저는 마트 야채 코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단가표를 바꾸던 중 옆에서 일하던 주임님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들이 대학 붙었다며? 축하해요. 붙긴 했는데 못 갔어요. 왜요? 50만 원이 모자라서요. 그 말을 들은 주임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제는 아이가 나름 잘 이겨내고 있어서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세상에는 선뜻 내미는 손이 없을 줄만 알았는데 그런 손이 분명 존재한다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녀온 알바 자리에서 돌아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떤 손님이 계산하면서 청년 미래가 밝아 보이네라고 했어. 진짜? 응. 괜히 힘이 나더라. 그 말에 저는 아이 몰래 방 안에서 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는 다시 희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밀리에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월급에서 매번 3만 원씩 빼놓고 아끼고 또 아껴서 작은 통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통장 맨 앞장엔 커다랗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도전 자금 아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 매달 조금씩 그 안에 돈이 쌓여갔고 그게 저에겐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드디어 커말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걸로 뭐라도 해볼 수 있겠지? 그럼 너무 잘했어, 우리 아들. 아이의 얼굴엔 오랜만에 해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다. 다시 한번 그 아이에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랑 진지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지 않을래? 뭘? 대학? 내년에 다시 지원해 보는 거.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괜찮을까? 이번엔 엄마가 준비했어. 그 말에 아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저는 서랍장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 안엔 조용히 모아온 통장의 잔액 확인서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하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자. 그날 밤 아들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그 말이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50만 원에 꺾였던 우리 아들의 꿈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작년 봄
등록금을 포기하던 나를 생각하며 우리 가족은 올해를 다시 시작하는 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향한 길을 다시 걷기로 한 겁니다. 이번엔 정말 신중했어요. 원서 접수 전부터 학교마다 등록금 구조, 장학금 조건,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까지 전부 다 체크하고 또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이 마트 일 외에도 토요일마다 아파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두 번째 기회의 바닥을 다져나갔습니다. 그해 여름 아들은 한국립대 컴퓨터공학과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점수도 안정권이었고 기숙사도 1차 선발 명단에 들었습니다. 입학금은 작년보다 다소 오르긴 했지만 국가장학금 신청과 함께 잔액만 채우면 등록은 문제 없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진짜 가도 되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럼 가야지. 이번엔 엄마가 준비했잖아. 등록 마감일 아침. 저는 직접 은행에 가서 등록금을 납부했습니다. 손에 쥔 영수증을 보며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작년 그날 50만 원 앞에서 무너졌던 기억이 마치 오래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못 갔던 게 어쩌면 지금의 나를 만든 걸지도 몰라. 그 말이 너무 성숙해서 한편으론 마음이 아팠습니다. 19이었던 아이는 단 한 해 만에 어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입학 전 준비도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자취방은 학교 근처 원룸으로 구했는데 친절한 집주인 아주머니가 보증금을 일부 깎아주셨고 중고 노트북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이제 괜찮아졌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월 초 개강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등록금 일부를 되돌려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 측에서 전산 오류로 국가장학금 일부가 누락됐던 걸 뒤늦게 확인했고 그 차액을 다시 입금받아야만 정상 등록이 확정된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 금액은 바로 52만 원.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또야? 또 그 금액이야? 마치 지난해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보증금, 첫 달 월세, 이사 비용까지 한 푼도 남지 않은 상태였고 통장 잔액은 7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그 아이의 기대를 꺾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날 저녁 제 표정을 눈치챈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내일 또 아르바이트가 있거든. 그날 밤 저는 아무도 없는 주방에 앉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잖아. 절대 또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그 다짐이 52만 원 앞에서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미정 씨 맞으세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예전에 마트에서 같이 일했던 김경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억하지요. 그 언니는 몇 달 전에 지방으로 이사 간다고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아드님 이야기 듣고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이사하고 정리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혹시 지금도 도움이 좀 필요하신가요? 그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언니는 자신이 아껴둔 비상금 통장에서 바로 30만 원을 보내주었습니다. 나머진 천천히 마련하세요. 늦지 않았잖아요. 그 목소리는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은 22만 원을 채우기 위해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주말 청소를 부탁드렸습니다. 힘드시죠? 아니요, 아저씨. 지금은 몸보다 마음이 더 급해서요. 결국 등록 마감 하루 전 52만 원 전액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은행에 다시 등록금 차액을 입금한 순간 저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녀분, 이제 정식 등록 완료됐습니다. 그 말에 제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등록금 이제 다 됐어. 내일 개강 맞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 품 안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밤 이후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대학 생활, 그리고 저의 작은 일상. 힘들지만 올해 봄은 작년과는 전혀 다른 계절이 되었습니다. 2024년 3월,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등록금을 다 내고 기숙사 방도 정해지고 입학식도 다녀왔습니다. 교복 대신 맨투맨과 백팩을 맨 아들의 모습은 익숙한 듯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이 그 어떤 순간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나 진짜 학교 다니는 거 맞나 봐.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처음으로 아들이 혼자서 학교에 들어간 날. 그날 저녁 영상 통화를 걸어온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지난해 등록 마감 날 고개 숙인 채 밥도 못 먹던 아이와 너무도 달라 보여서 저는 통화를 끊고 나서 몰래 울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아들은 시학점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잘하더라. 그 말엔 자신을 탓하기보다는 뒤늦게 합류한 시간에 대한 초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업 따라가느라 밤을 새기도 했고 기숙사 생활에 적응하느라 혼자 병원도 다녀야 했습니다. 엄마, 내가 예전엔 그냥 대학만 가면 다 될 줄 알았거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더라. 그 말에 저는 더는 힘내 같은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진짜 세상을 배워가고 있었거든요. 5월 기숙사에서 통금 문제로 친구들과 다툰 일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참았는데 뭔가 억울하더라. 근데 말해도 안 바뀌니까 더 힘들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대학 생활이 좋기만 한 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아들은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시작했고 학과 조별과제에서 조장도 맡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알바 면접에도 붙었습니다. 엄마,
도서관 행정실 알바 붙었어. 근무 시간도 딱 맞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날 아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웃음은 분명 이 아이가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던 6월 어느 날 아들이 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 드려야 할 것 같아서. 그 안에는 2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알바비야. 많이 드릴 순 없지만 엄마도 힘드셨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엄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 남겨야 해. 왜? 우리가 그때 잃을 뻔했던 게 뭐였어? 50만 원. 그래. 그때 우리가 버텨낸 그 50만 원, 엄마는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아들은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난 그 돈보다 그때 날 믿어준 엄마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작은 속삭임만 남겼습니다. 엄마는 그때 그게 엄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50만 원이었다. 2025년 지금 아들은 이제 2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학점 걱정을 하고 미래를 고민하고 취업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이 그날 우리가 지켜낸 50만 원 위에 쌓여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이제는 저도 마트 외에도 온라인으로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아들과 같은 강의실에 앉아보고 싶다는 작은 꿈이 생겼거든요.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 우리한텐 돈보다 버텨준 시간이 더 값졌던 것 같아. 당신에게도 지금 너무나 작지만 결정적인 어떤 금액이 있진 않나요? 혹은 누군가가 그 작은 손 내밀기에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 세상은 크고 대단한 도움보다 한 끗 차이의 따뜻함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아들의 50만 원처럼요.